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 오늘 2019년 마지막 날을 맞아서 올 한 해의 여론조사나 빅데이터 키워드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쟁점,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는 뭘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우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빅데이터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공정이 2019년에 가장 뜨거웠던 핫 이슈였다고요. 예,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사실은 2019년뿐만 아니라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공정이지 않나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탄생했죠. 그리고 특검과 반칙을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요 대목이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그렇습니다.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 사실은 그래서 취임 초기에 뭐 거의 80% 이상 예. 국정평가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한번 꺾인 적이 있어요. 그때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남북 단일팀. 그게 그렇습니다. 과연 공정하냐 뭐 이런 거. 여자 아이스하키 팀 그렇죠. 하면서. 예. 그런데 또 이제 올해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이런 공정성 그렇죠.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이제 부상을 했죠. 빅데이터 상에서 공정이란 키워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예, 일단 165만여 건 정도 언급됐고요. 언급이 가장 많이 된 날 탑3를 제가 꼽아봤더니 가장 많은 날은 9월 9일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공정이란 단어가 2만 9천여 건 언급됐고요. 예. 그때 SNS에서 가장 많이 공정과 관련해서 이제 날라진 글이 뭐냐면 국민들의 명령이다. 조국 위한 조국 사퇴. 흑수저는 학사경고, 금수저는 격려장악, 평등공정 외치더니 결과정이 어디 갔냐. 이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9월 9일. 네, 공정 사회를 좀 외쳤지만 좀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실망감이 좀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장학금 의혹, 입시 비리 이런 게 막 터지던 그 와중이 9월 맞습니다. 9일이죠. 예. 두 번째로 많았던 날은요? 10월 22일이고요. 16,300여 건인데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한 날입니다. 이건 조국 전 장관은 사퇴한 후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문장 자체에 많은 분들이 좀 하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감 버튼을 많이 누르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많았던 날은요? 11월 8일이고요. 11,400여 건인데 공정사회를 향한 뭐 반부패 정책협의회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였던. 맞습니다. 그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뭐 여러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과 의지와 관련해서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 지역 이념 대신에 이제 공정이 앞으로 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정과 관련해서 많은 글이 생성이 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조국 사태, 조국 정국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2019년은 공정 키워드가 떠올랐다. 그렇습니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뭐 2019년 여론 지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진영 논리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 이 조국 장관 논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곧 공정성 논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그 언론 인터뷰나 장관 인사청문회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리서치 K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답이 59%예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겠죠. 기소가 됐으니까 그렇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 예. 빅데이터 상에서 공정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는 뭐가 있어요? 쭉 보면 뭐 국민, 사회, 정의, 뭐 공정사회, 가치, 선거 이런 단어들 보이는데 좀 추상적인 키워드들이고요. 구체적인 연관은 역시 조국, 검찰, 문재인 대통령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쭉
가고 있는 한 가지 어떤 흐름 자체에서 공정과 관련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이란 단어의 긍부정 감성어는 어때요? 48.1대 25인데요. 일단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단어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 사회를 좀 바라는, 앞으로 좀 향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공평, 포용, 희망, 정의로운, 합법적인 이런 예.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었고요. 네. 부정 감성어는 역시 반대적인 단어입니다. 불공정, 부족한, 불법적, 차별, 분노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우리 사회가 지향해서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네네. 이게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정책으로 드러나야 할 텐데 첫 번째 드러난 게 입시제도 쪽에서 뭐 좀 모습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 자녀 입학 그리고 그 진학 과정에서 특혜 논란으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그 입시 제도를 좀 바꿔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를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받아서 교육부에서 논의를 한 후에 올해 11월 말에 교육부 장관이 제목이 이래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예.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핵심이 그거죠. 소재 주요 한 16개 대학의 전형을 정시로 한 40% 이상은 확대한다. 이런 이제 방침을 내세운 거죠. 예. 근데 사실 뭐 입시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어떤 제도를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사회 핵심 네. 가치가 되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형식적 어떤 그 공정성 이것을 이제 좀 더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수능 위주의 그 정시 확대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바꾼 것이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정시 확대 찬성이 더 높게 나왔죠. 올해 8월에 KBS 한국리서치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능 점수 중심의 정시 전형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동의하는 응답이 67%, 동의하지 않는다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 그다음에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시각을 예.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취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공무원인데 공무원, 공공기관. 그렇습니다. 이걸 단순히 뭐 안정적인 직장을 그 추구한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보다는 공공기업이 훨씬 더 공정하게 선출을 하더라. 네, 네. 예. 지방대 학생들도 뽑는 이런 시각에서의 또 선호도도 있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그러면 공정성이라는 그 가치는 훨씬 더 핵심 가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제 2019년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 공정에 대한 얘기 쭉 풀어봤고 뭐 대학 입시까지 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분께 따로따로 올 한 해 주목해야 할 조사 결과들 하나씩 좀 더 꼽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네. 전민기 팀장은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저는 올 한 해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한번 뽑아봤습니다. 화제의 인물. 예, 그 첫 번째는 BTS고요. 1년 동안 언급량이 1억 6,200만 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저희 빅데이터 분석한 이후에 이렇게 많이 언급된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2등하고도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는 정도가 좀 굉장히 심할 정도예요. 1억 6,200만 건. 예, 와. 그 빌보드 200 차트 1위 했고 핫 100 차트 8위라는 놀라운 성적 냈고 예. 그다음에 미국 3대 어떤 뮤직 어워드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도 또 2관왕 했죠. 예. 그리고 뭐 미국뿐만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오피셜 차트 정상 차지하면서 네. 21세기 비틀즈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예. 아마 내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요한 건 BTS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긍정이 뭐 압도적이겠죠. 예, 76.7대 13.1이에요. 왜 BTS를 좋아하는지 보여집니다. 예,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냥 행복하다. 멋진 무대, 멋있다. 최애, 가장 좋아한다는 거고요. 빛내다. 역시 뭐 대한민국을 좀 전 세계에 빛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들 좋아하고 계셨고 엄청나다. 구성이 알차다. 1위하다. 사실 부정감성어도 BTS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아니라 뭐 또 음원 유출이나 명예훼손, 루머 이런 것들로 인해서 BTS가 혹시 명예에 좀 상처를 입지 않을까 좀 예.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예. 1등 BTS 압도적으로. 예. 그다음 2등은요.
송가인 씨인데요. 트롯 송가인. 열풍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몇 예. 건이에요? 138만 건인데 와, 앞에가 1억 6천인데 예. 2등이 138. 이게 적어 보이지만 138만. 사실은 유명 연예인들이 1년에 한 20만 건에서 많아야 5, 60만 건인데 이것도 사실 대단한 수치거든요. 그러네요. 예, 뭐 미스 트롯 우승하면서 전 어떤 국민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걸쭉한 예. 사투리 또 털털한 성격 거기에다 또 창을 했던 그 어떤 목소리까지 예. 정말 모든 부분이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역시 긍정이 압도적이죠? 예, 66.9대 4.7이에요. 부정 감성은 뭐 거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 좋아하는지 보면은 대세다, 최애, 솔직하다, 감칠맛 나다, 심금 울리다, 마법 같다 이런 단어들로서 송가인의 어떤 인생 스토리라든지 목소리, 노래에 가장 많이 반응하고 있고 부정 감성어는 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뭐 지긋지긋하다, 좋아하지 않다 정도인데 4.7%이기 때문에 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탑3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인물이 아니고 펭수입니다. 이게 펭수, 예, 올해 펭귄. 그렇습니다. 66만 8천 건 정도. 이야. 그러니까 9월 20일 이후에 언급량만 이만큼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올 초부터 만약에 인기를 끌었다면 언급량 예상치는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그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 근데 이 발언들이 도가 지나치지 않고 뭔가 속 시원히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해준다라고 해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뭐 EBS 사장이라든지 MBC 사장 이름도 뭐 마음껏 부르면서 밥 한 끼 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시사주간지 타임보다도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얼굴 나왔던 거, 예, 예. 그다음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보다도 책이 많이 팔린 게 이제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펭수의 그 다이어리 형식의 책이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BBC 같은 외신들도 펭수 열풍에 주목하면서 이 펭수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좀 기대감도 내년엔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펭수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긍부정은요? 긍부정도 뭐 상당히 높죠. 56.8대 12.2. 귀엽다, 좋다, 즐기다, 대박나다, 개척하다, 기분 좋다, 편하다. 그리고 사실은 그 탈 안에 가려져 있지만 그 펭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자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 멘트들이 사실은 어떤 연예인이나 개그맨을 능가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높고요. 예. 그렇지만 부정감성어는 좋아하지 않는다, 무례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 정도의 발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있을 수 있죠. 예, 예. 빅데이터로 본 올해 화제의 인물 탑3. 그게 이제 우리 전민기 팀장이 꼽아왔고요. 김춘석 본부장이 여론조사 키워드는 뭘 꼽아왔습니까? 예, 그 여론의 그 극단화, 양극화 현상. 양극화 극단화. 예,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올해의 그 정치 사회 분야 여론의 주요 특성, 이것을 단어로 말해본다면 광화문, 서초동. 그렇죠. 예, 이렇게 될 거로 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여서 의사표현을 한 그 광화문 집회,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필두로 이제 정부의 국정운영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세력이 모여서 의사표현을 했던 서초동 집회. 예. 이게 아마 2019년 여론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장소,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합리적 정도보다는 극단적인 진보나 보수가 여론 형성의 계기마다 그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했죠. 이게 여론의 양극화, 극단화 현상을 좀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런 여론의 양극화, 여론의 극단화가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보수 진보 간의 이념 지형을 살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1년 내내 사실 거의 변동 없이 긍정평가 한 45% 내외, 부정평가 한 45% 내외. 아주 팽팽했습니다. 예, 예. 사실 올해 여러 정치적인 사건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 또 뭐 대외 정책의 어떤 그런 부침 그 국정운영 평가로 보면 사실 변동성 있을 만한 요소들이 꽤 있었거든요. 조국 사태도 있었고. 네, 네. 그런데도 사실은 큰 변화 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팽팽하게 왔다.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마저도 한 3%에서 5% 내외 정도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됐어요. 예.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은 40% 내외, 자유한국당은 20% 내외. 두 양당 간의 격차가 한 20%포인트 정도로 1년 내내. 물론 이건 이제 한국 갤럽 그 정기조사 결과입니다. 네. 예. 변동성이 거의 없이 결집하고 두 진영 간의 어떤 그런 여론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으로 완전히 결집해 있으니까 그게 양극화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그 공수처 선거제 이런 현안에 대한 반응, 평가에서도 역시 여론의 양극화는 확인되나요? 그렇습니다. KBS와 광우리서치가 이번 달 그 12일과 13일에 이틀에 걸쳐서 이제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웹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예. 물어봤어요. 예. 자유한국 등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 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론 이제 통과되기 전에 물어본 거죠. 예. 찬성 52%, 반대 34%입니다. 이 전체 결과만 보면 사실은 뭐 극단화됐다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겠죠. 하나의 찬성이 의사표현이 좀 볼 수 우세한데요.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걸 이념 성향별로 한번 살펴보면 아주 뚜렷합니다. 그 차이가. 그 진보 같은 경우는 찬성이 80%, 반대가 12%예요. 그런데 보수는 찬성이 22%, 반대가 66%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간의 입장 차이가 아주 확연한 거죠. 여기서 진보냐 보수냐는 역시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념 성향을 물어본 진보입니까 겁니다. 보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스스로 거죠. 응답을 한 거죠. 알겠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지표가 이제 문체부가 3년 또는 5년마다 전국 한 5천여 명 대상으로 그 의식 가치관 조사를 하는데요. 올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념 갈등이라는 응답이 91%. 가장 높았습니다. 1등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3년 전에 2016년에 조사했을 때는 이제 5위였거든요. 주로 네. 이제 빈부 갈등이나 이런 경제 갈등이 컸었는데 예. 그걸 밀어내고 지금 이념 갈등이 1등으로 꼽혔죠.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당과 정파 간의 싸움, 그다음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이것이 참 그 2019년에 여론 지형을 특징 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나 대통령도 계속 통합, 소통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죠. 내년부터는 이런 말들이 예. 제대로 좀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2016년엔 탄핵이 있었고, 예. 17년에 대통령 선거, 18년에 지방 선거, 매해 뭔가 이렇게 갈등 사안들이 이어진 거예요. 예. 사실은 게다가 올해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둘러싸고 여야의 극심한 대결, 그 중간에 조국 사태로 불을 질렀죠. 그렇죠. 지금 극단에 와 있는 것 같고 내년 총선 지나고는 좀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예. 기대를 해봐야죠. 기대는 해봐야 되겠죠. 네. 김춘석 본부장, 전민기 팀장 두 분 다시 한번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